보드게임을 하다 보면 이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처음 보면 수수합니다. 박스도 엄청 화려하지 않고 테마도 로마 제국 무역이라는 조금은 익숙한 소재입니다. 룰 설명을 들어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 판을 끝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진짜 잘 만들었네. 오늘 이야기할 게임이 바로 그런 게임입니다. 맥게르치의 대표작 콩코르디아입니다. 콩코르디아는 2013년에 나온 로마 시대 경제개발 게임으로 주사위 운이나 카드 운보다는 플레이어의 전략과 상대의 의도를 읽는 것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오늘은 콩코르디아에 대해 당신이 몰랐을지도 모르는 10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콩코르디아는 전쟁 게임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쟁이 없다. 콩코르디아의 배경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는 군단, 정복, 전쟁, 황제, 검투사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콩코르디아는 의외로 이런 요소를 거의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플레이어는 군대를 이끌고 영토를 점령하는 장군이 아닙니다. 대신 로마 제국 곳곳에 상업망을 넓히고 도시를 세우고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상인 가문에 가깝습니다. 이 게임에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먼저 들어갈 것인가, 어떤 물건을 확보할 것인가, 어떤 카드를 사서 내 전략을 완성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콩코르디아는 로마 테마 게임인데도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이게 콩코르디아의 첫 번째 매력입니다. 겉으로는 제국의 확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용한 자리 싸움과 타이밍 싸움입니다. 2. 제목 콩코르디아는 그냥 멋있는 라틴어가 아니다. 콩코르디아라는 이름은 단순히 로마 느낌 나는 단어라서 붙은 것이 아닙니다. 콩코르디아는 로마 신화에서 조화, 화합, 일치를 상징하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게임 안에서도 이 이름은 꽤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콩코르디아는 공격적인 충돌보다 서로 얽혀있는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조화롭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카드를 쓰고 자원을 생산하고 도시를 짓고 다시 카드를 회수하고 새로운 카드를 사고 그 카드가 마지막 점수 계산 방식이 되는 구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순환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콩코르디아의 점수 계산이 게임 중에는 그렇게 직관적으로 확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그냥 좋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각 신카드가 어떤 방식으로 점수화되는지에 따라 내가 해온 모든 행동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즉, 콩코르디아라는 제목은 게임의 테마뿐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느낌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3. 맥게르츠 하면 론델인데 콩코르디아에는 론델이 없다. 콩코르디아의 작가는 맥게르츠입니다. 맥게르츠 하면 많은 보드게이머들이 떠올리는 대표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론델입니다. 론델은 원형 행동 선택 시스템입니다. 플레이어가 원형 트랙 위에서 말을 움직이면서 행동을 선택하고 원하는 행동을 반복하려면 비용을 내거나 기다려야 하는 구조입니다. 맥게르치는 안티크, 임페리얼, 네비가도르 같은 게임에서 론델 시스템을 인상적으로 사용한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콩코르디아에는 이 론델이 없습니다. 대신 카드 핸드 관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플레이어는 손에 든 인물 카드를 한 장씩 사용합니다. 건축가, 상인, 원로원 의원, 집정관, 호민관 같은 카드들이 각기 다른 행동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사용한 카드는 바로 다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민관 카드를 사용해야 버린 카드를 다시 손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론델과는 다르지만 맥게르츠 특유의 철학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좋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싶다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어야 한다. 론델에서는 원하는 칸까지 가기 위해 비용을 내야 했다면 콩코르디아에서는 카드를 회수하는 타이밍 자체가 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콩코르디아는 론델이 없는 맥게르츠 게임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맥게르츠다운 게임입니다. 4. 콩코르디아의 카드는 행동이면서
동시에 점수다. 콩코르디아를 처음 접한 사람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카드는 단순한 액션 카드가 아닙니다. 동시에 점수 카드입니다. 게임 중에는 카드를 사용해서 행동합니다. 하지만 게임이 끝나면 그 카드에 적힌 신의 이름에 따라 점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카드는 내가 가진 도시의 수와 관련되고, 어떤 카드는 특정 자원 생산 도시와 관련되고, 어떤 카드는 속주나 식민자와 관련됩니다. 이 말은 곧 카드를 산다는 행위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첫째, 앞으로 사용할 행동을 늘린다. 둘째, 마지막 점수 계산 방식을 선택한다. 그래서 콩코르디아에서 카드 구매는 단순한 엔진 빌딩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게임을 이길 것인지 선언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이 카드 행동 좋아 보이네 하고 샀는데, 나중에 보면 그 카드가 내 점수 방향과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은 행동이 애매해 보여도 최종 점수와 잘 맞으면 엄청난 가치가 생기기도 합니다. 콩코르디아의 깊이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행동과 점수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카드에 겹쳐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점수 계산이 끝날 때까지 누가 이기는지 잘 모른다. 콩코르디아를 하다 보면 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게임 중간에는 누가 1등인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 도시를 많이 지은 사람, 카드를 많이 산 사람은 눈에 띕니다. 하지만 콩코르디아의 실제 점수는 마지막에 카드별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조용히 플레이하던 사람이 마지막 계산에서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식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게임 내내 킹메이킹이나 집중 견제가 덜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확실히 앞서는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전략을 끝까지 밀고 갈 수 있습니다. 단점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콩코르디아를 처음 가르칠 때는 룰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무엇이 점수가 되는지를 먼저 감각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콩코르디아는 액션은 쉽지만 점수 감각을 익히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게임입니다. 6. 콩코르디아는 인터랙션이 약해 보이지만 사실 계속 싸우고 있다. 콩코르디아를 두고 인터랙션이 약한 게임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공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건물을 부수지도 않고 자원을 빼앗지도 않고 전쟁으로 몰아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콩코르디아를 여러 번 해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게임은 직접 때리지 않을 뿐 계속 서로를 의식하게 만듭니다. 누가 어느 도시에 먼저 들어가는가? 누가 어떤 자원을 생산하게 만드는가? 누가 내가 사고 싶은 카드를 먼저 가져가는가? 누가 속주 보너스를 가져가는가? 누가 게임 종료를 앞당기는가? 특히 도시 건설 비용은 이미 다른 플레이어가 들어간 도시에 내가 들어가려 할 때 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좋은 도시는 누구에게나 좋기 때문에 한 발 늦으면 비용과 효율이 달라집니다. 카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전략에 딱 맞는 카드가 나왔는데 바로 앞 사람이 가져가면 계획이 꼬입니다. 콩코르디아의 인터랙션은 칼로 찌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 조용히 문을 먼저 닫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치밀한 눈치 싸움의 게임입니다. 7. 확장이 많은 이유는 시스템이 지도 하나로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콩코르디아는 확장이 많은 게임입니다. 브리타니아, 게르마니아, 갈리아, 코르시카, 아이깁투스, 크레타, 발레아리카, 키프로스, 살사, 비너스 등 다양한 확장과 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콩코르디아 확장의 핵심은 복잡한 새 규칙을 많이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맵입니다. 콩코르디아는 같은 규칙으로도 맵의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른 게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도시가 빽빽한 맵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길이 길고 바다가 중요한 맵에서는 이동 계획이 중요해집니다.
소수 인원에 맞는 좁은 맵에서는 한 칸 한 칸이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브리타니아 맵은 도시수가 적어 타이트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콩코르디아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본 규칙은 유지하면서 지도만 바꿔도 게임의 압박감과 전략이 달라집니다. 즉, 콩코르디아 확장은 룰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확장이라기보다 같은 시스템을 다른 지형에서 다시 보게 만드는 확장에 가깝습니다. 8. 살사 확장의 살사는 춤이 아니라 소금이다. 콩코르디아 확장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살사입니다. 처음 이름만 들으면 갑자기 로마 무역 게임에 춤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사는 춤이 아니라 소금입니다. 소금은 고대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식품 보존, 교역,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였고 로마 시대와도 잘 어울리는 자원입니다. 게임적으로도 소금은 특별합니다. 기본 자원 체계에 새로운 축을 추가하면서 기존 전략에 변화를 줍니다. 살사 확장은 콩코르디아를 크게 뒤집는 확장이라기보다는 기본판의 맛을 유지하면서 살짝 더 풍부하게 만드는 확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콩코르디아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추천되는 확장이기도 합니다. 다만 포럼 카드까지 넣으면 게임의 느낌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판의 깔끔한 맛을 좋아한다면 처음에는 맵과 소금 중심으로 즐기고 나중에 포럼 카드를 넣어보는 방식도 좋습니다. 9. 비너스는 단순 확장이 아니라 콩코르디아의 또 다른 판본에 가깝다. 콩코르디아 비너스는 조금 특별합니다. 그냥 카드 몇 장 추가하는 확장이 아니라 스탠드얼론으로도 즐길 수 있는 재구현판입니다. 비너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팀플레이입니다. 콩코르디아는 원래도 상대의 행동을 계속 봐야 하는 게임인데 비너스에서는 팀이라는 요소가 들어오면서 내가 좋은 행동을 하는 것뿐 아니라 파트너에게 어떤 기회를 열어줄 것인가도 중요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콩코르디아 기본판이 조용한 개인전 최적화 게임이라면 비너스는 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팀 간의 호흡과 타이밍을 더 강조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팀플레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콩코르디아 시스템이 얼마나 유연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판, 맵 확장, 살사, 비너스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 콩코르디아는 하나의 게임이라기보다 하나의 플랫폼처럼 느껴집니다. 10. 콩코르디아는 조용하지만 오래 살아남은 게임이다. 콩코르디아는 출시 당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아온 게임입니다. 2013년에 출시되었고 2014년에는 독일 올해의 전문가 게임상인 캐너슈필 데스 야레스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콩코르디아는 엄청난 미니어처, 화려한 캠페인, 강한 서사로 주목받는 게임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룰은 간결하고 테마 표현은 절제되어 있고 상호작용은 직접적이지 않고 점수 계산은 마지막에 조용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자극적인 게임이 아니라 할수록 구조가 보이는 게임. 초반에는 그냥 도시 짓는 게임인가 싶지만 반복해서 할수록 카드 구매, 회수 타이밍, 맵 장악, 점수 방향이 서로 맞물리는 게임. 콩코르디아는 요란하게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플레이어가 몇 판에 걸쳐 직접 깨닫게 만듭니다. 아, 이 카드가 그래서 중요했구나. 아, 이 도시를 먼저 먹었어야 했구나. 아, 이 타이밍에 호밍관을 쓰면 안 됐구나. 이런 깨달음이 쌓이면서 게임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콩코르디아는 화려한 게임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전쟁보다 무역을 보여주고 강한 드라마보다 조용한 효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세련된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카드는 행동이자 점수이고 맵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전략의 지형이며 확장은 규칙을 복잡하게 만들기보다 새로운 압박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콩코르디아는 이런 분들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직접 공격은 싫지만 눈치 싸움은 좋아하는 사람. 룰은 간결했으면 좋겠지만 전략은 깊었으면 하는 사람. 한판 하고 끝나는 게임보다 할수록 더 잘 보이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콩코르디아는 조용한 명작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게임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심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 게임이 왜 지금까지 많은 보드게이머들에게 사랑받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은 보드게임 콩코르디아에 대해 당신이 몰랐던 10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콩코르디아에서 어떤 맵이나 확장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기본판의 깔끔함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살사나 비너스처럼 변주가 들어간 버전이 더 좋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